저희 프라이드 제이 어학원 정규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학년부터 6학년 과정을 봤었을 때 가장 주된 목표는 공부 습관을 잡는 거예요. 물론 영어 학원에서 영어 습득이 아니라 공부 습관을 잡는 게 목표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의아하실 수 있지만 저는 공부 습관이 잡혀야지만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학년 볼게요. 1학년 어머님들 가장 걱정 많으실 거예요. 유치원 지금 이제 졸업 시즌이고 학사모 쓰고 기분은 좋지만 1학년 어머님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은 1학년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이제 조금 놀이 환경에서 벗어나는 시기예요. 플라스틱 의자가 아니라 좀 다리가 안 닿더라도 좀 큰 의자에 앉아 있고 그리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게 1학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부터는 이제 학습을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 나이예요. 그리고 3학년 때 되면은 주도적으로 숙제와 시험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도적인 거라는 것은 오늘 목요일이지 내일 단어 시험 있네? 지금 해야지? 그러니까 요 정도로 무엇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인지를 조금 하는 시기가 3학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 습관을 잡으면서 3학년 때 주도적이게 된다면 4학년 때부터는 이제 좀 암기를 하고 응용을 해야 되는데 자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4학년쯤 되면은 단어를 던져줬었을 때 그 단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하면은 사과 이렇게 대답하는 애가 단어를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주에 먹었었던 그 되게 뭐 주시한 빨간 과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게 4학년 때부터인 거죠. 그리고 5학년 정도가 되면은 이때는 스토리북에서 조금 벗어나는 단계예요. 뭐 매직 트리 하우스라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해리포터라던가 이런 책들에서 조금 벗어나는 시기가 5학년이에요. 5학년은 모든 과목의 꽃이에요. 왜냐하면 5학년 학생들은 이제 시공간의 개념이 조금 달라지면서 이해력이 엄청 확 커요. 1, 2, 3, 4학년 때까지는 저학년이라고 취급을 하지만 5, 6학년은 고학년이라고 취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5학년이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은 개념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XY를 나갈 수 있다면 영어에서는 시제도 열몇 가지가 있다는 게 설명이 가능하고 추상명사 내가 손에 잡히지 않는 명사들을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5학년이 제 생각에는 정말 모든 과목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딱 잘 넘기면 6학년 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중학교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통일되게 공부 습관을 잡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습, 본수업, 그리고 복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업이 전에는 예습이 좀 더 많았다면 이제는 점점점 예습을 줄이고 복습을 늘려가고 있어요. 자, 저희가 샘플로 그냥 숙제 시트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2020년 올해 8월 숙제 시트예요. 보시면 홈워크 칸이 있고요. 옆에 클래스워크가 있는데요. 홈워크를 해오면 그 수업 시간에 클래스워크로 뭘 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면 이렇게 시험을 볼 거야.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거야. 아이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한번 이렇게 사이클이 돌게 돼요. 어떻게 수업이 돌아가는지 학생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숙제를 보시면 숙제가 진짜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혹은 우선 미국 교과서를 하는 학원은 기본적으로 예습 읽기 숙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매일 하는 교과서를 일주일에 2회 혹은 3회 나눠서 학원에서 진행을 했었을 때는 읽어와야 하는 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습 문제를 일정 풀어오고 수업을 한 다음에 복습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 스토리를 2주에 거쳐서 학습을 합니다. 즉 예습을 해오는 건 좋지만 예습만으로 아이들을 시험 보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왜 시험을 보는지 아이들한테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객관적인 평가, 숫자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과정은 사립을 제외하고는 중간 기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서라도 이런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게 아이가 단계별로 성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메인,
6과목이 있습니다. 6과목 중에 보시면은 그래머는 고학년이 돼서 교과서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메인 과목이 5개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교과서를 활용한 랭귀지 아트입니다. 보시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희 커리는 미국 교과서 저니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5, 6학년 책은 편집 교재예요. 이거를 선택을 한 이유는 고학년이 될수록 미국 교과서는 미국색이 짙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역사라던가 어떻게 보면 한국 학생들이 꼭 알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5, 6학년이 돼서는 편집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스토리북 볼게요. 스토리북은 한 학기에 2권에서 4권 정도 진행을 합니다. 저니스는 1년 선행 과정을 하는데 스토리북은 왜 자기 학년 걸 하나요? 좀 쉽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니스에 있는 스토리는 1년 선행 과정을 4번에 거쳐서 선생님과 같이 꼼꼼히 학습하는 게 목표라면 스토리북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가 스토리를 즐기게끔 훌렁훌렁 읽는 게 목표예요. 우리도 소설책을 편하게 읽는 책이 하나 있고 어려운 지문을 학교에서 하는 지문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토리북은 쉽게 훌렁훌렁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훌렁훌렁 읽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니스와 스토리북을 보시면은 저희 원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아까 공부 습관이었죠. 근데 공부 습관이 객관식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서술형을 통해서 아이들이 엉덩이 힘이 길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술형을 잘 풀 센텐스로 써 내려가는 학생만이 숙제를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니스 워크북과 스토리북 워크북은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문법 문제 또한 다 서술형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믹 서브젝트로 넘어갈게요. 저희는 영어 학원이지 과학 학원이거나 역사 학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교과목을 다루는 이유는 스토리는 형용사도 많이 들어가 있고 부사도 많이 들어가 있고 미사 요구가 많이 들어가 있다면 사이언스 책과 월드 히스토리 교과서는 그 기름기가 쪽 빠져 있어요. 그래서 비문학 독해를 접해본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아카데믹 서브젝트를 넣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를 컨텐츠를 통해서 접하는 게 저는 가장 쉽다라고 생각해요. 과학이 재밌으면. 근데 그 과학을 영어로 배웠을 때 더 재밌겠죠. 그래서 아카데믹 서브젝트는 선행이 아닌 자기 학년 거를 합니다. 1학년은 사이언스 1, 2학년은 사이언스 2, 3학년은 사이언스 3. 그리고 4학년부터는 월드 히스토리 4. 5, 6학년은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인데요. 아이들이 이 과목을 제일 좋아하기는 해요. 유튜브나 아니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고 딕테이션을 한 다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카데믹 서브젝트는 진행이 되고요. 보캐블러리 볼게요. 저희가 서술형 다음으로 정말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일주일에 몇 개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몇 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가 흡수되느냐가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가장 좋은 단어책을 고르는 방법은 반 정도는 아는 단어책이에요. 그래야지 아이가 좌절하지 않고 이 단어책을 학습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책을 고르시면 아이가 외우는 것도 지치고 이렇게 진도를 나갈 수가 없고 버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단어책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쓰기가 추가됩니다. 그 단어를 통해서 문장을 쓰고 그 문장을 다시 쓰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한 과가 나갔을 때 그 전과에 대한 내용이 복습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과를 나가고 2과를 나가고 3과를 나갔을 때 3과 시험에는 2과가 들어가 있고 2과 시험에는 1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뭔가가 바짝 외우고 시험을 보고 끝났다 아싸 이게 아니라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단어는 성실도 테스트예요. 초등부 때는 어떻게든 학원이 반복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겠지만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단어 가르쳐주는 선생님 없어요. 본인이 단어장 만들고 본인이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때 연습이 안 잡혀 있으면 중고등학교 때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단어는 절대 한 가지 뜻으로 나오지 않아요. 독해 지문에서는 꼭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다양하게 단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반복,
연습, 그리고 문장 쓰기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닝으로 넘어갈게요. 리스닝은 저희 똑같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1학년부터 4학년은 받아쓰기 형식의 딕테이션이 중점이 됩니다. 그리고 5, 6학년 되면은 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을 하는 노트 테이킹 훈련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 2, 3, 4학년 때는 그러면은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없나요?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받아쓰기만 잘해도 사실 리스닝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너무 다급하신 거예요. 리스닝, 딕테이션도 잘했으면 좋겠고, 요걸 요약하는 노트 테이킹도 잘했으면 좋겠고, 문제도 잘 풀었으면 좋겠고. 근데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팁을 드리자면 리스닝은 딕테이션을 들었을 때 들리면 쓰고 들리면 쓰고 들리면 빈칸 채우기가 아니라 2분 영상이 있거나 2분 오디오가 있다면 이 2분 오디오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2번 듣고 3번 듣는 게 낫지 들으면서 끊고 들으면서 끊고 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리스닝을 이렇게 1, 2, 3, 4학년 때 딕테이션 연습을 한다면 5, 6학년 때 노트 테이킹이 가능하고 중학교 때 듣기 모의고사에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이팅 볼게요. 저희가 서술형을 강조했다면 당연히 라이팅도 저희의 강점입니다. 라이팅은 어떻게 가리키느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채점을 해주고 이 첨삭이 어떻게 리라이트에 반영되는지까지 관리를 하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2, 3학년 때는 아웃풋을 늘려주시고요. 4학년쯤부터는 스트럭처를 잡으면서 6학년 때 많게는 4 paragraph 형식의 에세이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머에 대한 설명해 드릴게요. 문법 중요하죠. 문법이 중요한데 어머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문법을 먼저 가르쳐줘야지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말도 문법은 중고등학교 때 배워요. 근데 영어는 문법을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강조를 하세요? 1, 2, 3학년 때는 저니스 책에 들어가 있는 가벼운 그래머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양한 명사가 있지만 그냥 명사야 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학년 정도가 되면은 패턴 공부를 하는데요. 패턴 공부라는 것은 문법에 대해서 룰이 나와 있고 이 룰과 똑같이 문장을 여러 번 써보는 게 패턴 연습이에요. 이게 가장 흔한 그리고 가장 히트친 한국에서 문법 책 중에 패턴 연습은 그래머인 뉴스가 있어요. 보면은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도 밑에 패턴은 카피할 수 있거든요. 그게 4학년쯤부터 시작이 되고요. 5, 6학년이 되면 이제 진짜로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현재 완료라는 거야. 현재 완료는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6학년 정도가 되면은 자 이제 현재 완료 알겠지? 중학교에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와 라고 보여주는 거죠. 너무 어릴 때부터 스트럭처와 룰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세요.